안녕하세요, 닥터 서전입니다. 차트를 달리는 의사들. 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의학 발전이 사실 세계에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거를 연구하려다가 의도를 가지다가 꼭 발전하진 않아요.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연에 의한 의학 발전 탑 7에 대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트 순위 넘버 7. 거기에 균이? 1979년 호주의 병리학자였던 로빈 워런 박사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 검사를 해. 그 중에 50% 정도가 조그만 갈맹이 모양의 박테리아를 위에 갖고 있는 걸 발견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위에는 세균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어. 이 로빈 워런 박사는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베리 마샬 박사, 그 둘이 1981년 만나게 된 거야. 둘이서 결국에 이 균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양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다가 휴가를 그냥 떠나버려. 다 접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균이 딱 배양이 되어 있는. 이제 증명이 됨으로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헬리코박터 윌, 그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균이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위에도 균이 살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데,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은 마샬 박사는 이거를 본인이 먹었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치료하는 방법까지 이 사람이 밝혀냈어.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그쵸? 하는데, 근데 있는 분들은 보통 항생제를 조금 조합해서 먹으면 보통 좋아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래 먹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참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이 됐네요.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갔다 왔는데 균이 동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운 좋게 또.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좀 쉬어야 되나 봐요. 좀 쉬어야겠다 진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 랭킹 7, 거기에도 균이 산다고 봅니다. 탑6, 말 안 듣는 나의 조수. 우리에게 우유 회사로도 알려진 파스테르 박사는 이 미생물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1870년대 말 이제 유행하던 닭 콜레라에 대해 연구를 하던 중 조수에게 균을 좀 배양을 하라고 시켰어요. 균들을 닭에 주입을 했는데 닭들이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수를 불러다가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휴가를 간답시고 이 배양균들을 실온에 방치를 했던 거죠. 오래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방치한 균들의 힘이 좀 약해졌던 거죠. 이 파스테르 박사는 약한 균들을 주입했던 닭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센 닭 콜레라균을 주입을 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닭들이 괜찮은 거예요. 이 파스테르 박사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이 약한 것들을 해서 좀 견뎌낼 수 있는 자기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런 게 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게 닭 콜레라균의 백신. 실제로 백신이란 거가 실제로 발견 혹은 발전이 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 1870년대 말이면. 사실 요새 코로나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더나, 화이자는 mRNA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거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약한 코로나균을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지킬 수 있게 해주거든요.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한 탑6, 말 안 듣는 나의 조수였습니다. 탑5! 나는 죽음을 봤어! 1985년 렌트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옛날에 음극선이라는 게 있는데, 금속을 통과하면 다른 파장에 선을 낼 거라는 걸 모두 다 알고는 있었어. 근데 그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음극선 근처에 검은 암막을 이렇게 쌌는데도 통과를 하면 아무래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우연찮게 암막을 쏘는데 그 옆에 바륨 종이가 있었던 거야. 백금 시아나 바륨 종이가 있었는데 선이 가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를 모른다. X. 그래서 X구나. X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와이프를 딱 데리고 왔어. 손을 대라고 딱 이렇게 했어. 그 선이 딱 했는데 선이 살아있는 사람이 처음 뼈 사진이 나왔잖아. 뼈 사진이 지금에서야 사실 해골 그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와이프가 그때 딱 나는 죽음을 봤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왜냐면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의 시초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탑5 나는 죽음을 봤어 였습니다. 랭킹 탑4, 1천만 탈모인의 희망. 서양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끝끝내
끝내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 탈모.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편, 고추냉이 등등을 혼합한 약제를 사용해 보았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과 환관에게는 탈모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탈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를 괴롭혀왔던 탈모는 20여 년 전 바로 이 약에 의해 정복해 나갈 수 있었죠. 바로 프로페시아였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된 이 프로스카가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머리가 자라난다는 다른 작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약을 개발했던 회사는 처음에는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효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탈모를 좀 멈추게 하는 효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급격한 경제 성장, 미용 시장이 커가면서 연구진들은 이 약을 탈모약으로 전혀 개발시키게 되었죠. 우연찮게 약 먹다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거를 새로운 창조 경제를 만들어 버린 거네. 프로스카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랑 프로페시아, 이게 가격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쪼개갖고 먹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쪼개서 먹는다는 소리는 다음 약을 먹을 때 방치를 하게 되네. 이 보관이 잘 안 되면 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가임기의 여성분들이 만지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임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랭킹 탑4 1천만 탈모인의 희망. 차트 랭킹 넘버 3,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기적의 약물. 1800년대 이전에는 미생물을 직접 죽이거나 하는 학생제가 실제로 없었어. 그때 사용하던 것들은 사람한테 주입하면 사람도 너무 큰 부작용이 따랐던 거야. 사람들이 세균성 감염에 걸리면 그냥 손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거의 대반수였대. 1881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특수한 배양 접시에 미생물을 키우면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를 갖는 물질을 찾는 거였어. 접시를 그냥 배양기 밖에 두고 또 휴가를 떠났어. 휴가에서 다녀오니까 소두상균이 있던 접시에 곰팡이가 막 자라있는 거야. 그 곰팡이의 주변에 균이 다 죽어있어. 그 곰팡이가 어디서 왔을까 되게 궁금하잖아. 같은 연구실의 아래층에 곰팡이를 키우는 학자가 또 있었던 거야. 그 곰팡이들이 떠다니다가 거기 가가지고 안착을 해서 거기서 자랐던 거야. 과연 어떤 물질이 균을 억제했을까가 궁금해진 거야. 근데 곰팡이도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곰팡이 이 균의 이름이 페니실리움 노타텀이야. 이 이름이 페니실린이야. 플레밍의 발견이 바로 약으로 쓰여지지는 못했어. 왜냐면 이 곰팡이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약 자체는 실제로 10년 정도 있다가 옥스퍼드대의 생화학자 언스트 보리스 체인이라는 사람이랑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하워드 플로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 요새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요. 항생제 죽지 않는 균이 나오는데 이게 발전이 더 이상 항생제가 새롭게 나오는 항생제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인풋 아웃풋이. 네, 인풋 아웃풋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트 랭킹 넘버 3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기적의 약물이었습니다. 랭킹 2. 헐? 이게 생화학무기였다고? 우리 몸에 그동안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던 이것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1897년 벨기에의 에밀리 피에르 반 얼먼젬 교수가 모르겠어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체에서 이 세균을 발명을 하고 이름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세균의 독소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활발히 연구가 되었어요. 1987년 캐나다의 안과의사 진 카르터스가 안검 경련 환자들에게 이 주사를 극소량 주입해보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미간주름이 심했던 환자들이 주름이 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피부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미간주름 치료를 시도를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톡스 때 처음 발견하게 됐고, 이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종아리나 사각턱, 승모근 등의 보톡스를 미용 목적으로 주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국내 의료진들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사실도 타임즈 표지도 장식한 생화학무기 보톡스. 헐! 이게 생화학무기였다고 랭킹 2였습니다.
드디어 랭킹 1위입니다. 심장약을 먹었더니 아침 밥상이 달라졌네? 밤에 뜨거운 밤을 보내면 아침 밥상이 달라졌다 하잖아요.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먹고 다니잖아. 예전에는 홍삼, 한약 어머니들이 정리를 위해서 항상 사가던 거였는데 이 약이 나오고 나서는 매출이 확 줄어들어요. 화이자가 관상동맥, 우리 심장에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는데 실레나필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랑 고혈압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약들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었구나. 큰 차이. 약을 먹어보라고 준 여성 환자들은 다시 이제 회수가 되는데 남성 환자들은 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면서 자꾸 안 주기 시작한 거야. 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약을 개발할 때는 좀 과한 용량을 먹여. 최대치를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해보니까 이제 8시간마다 50mg을 10일간 복용시켰더니 남성분들은 자꾸 발기가 된다는 부작용이 발견이 됐던 거야. 근데 여기서 화이자가 새로운 생각을 한 거지.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부터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1998년 그 파란색의 약 비아그라가 발명이 된 거야. 최초의 발기부전 치료제인가요? 그게? 그렇지. 남성분들도 약 하나 먹는 게 훨씬 편하고 하니까 확실하고 효과도. 효과 좋았어요? 난 안 먹어봤지 아직. 심장약을 먹었더니 아침 밥상이 달라졌네? 랭킹 1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는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연의 발전을 오늘 한번 찾아봤고요. 또 다음에는 또 엄청난 깜찍한 걸 하나 생각해놨기 때문에 그걸 조금 뭐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트를 달리는 의사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또 다음에는 더 참신한 주제로 가지고 끝까지 한번 파고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닭살하세요.